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마음이 편안하기 쉽지 않잖아요. 두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섭기도 하고 마치 전쟁을 대하는 느낌이시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쟁은 누구나 두렵고 불안하고 긴장됩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패하고 싶지 않고 이기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인류 역사를 통하여 아주 핵심을 잘 정리했다고 한 분이 손자병법의 저자 손자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라고 그랬어요.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100번을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인간적으로 가장 무서울 수 있는 전쟁에서 100번을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얘기하자면 길겠지만 뭐 큰 것만 얘기해 볼게요. 상대는 우리가 암이고 나는 나라고 하는 존재의 내 안에 있는 무한한 힘이겠죠. 내 안에 있는 힘. 네, 이렇게 나눠볼게요. 암은 상대를 알아라고 그랬는데 암은 뭘까? 암에 대해서 수많은 수천 평의 수백만 편의 논문이 있을 겁니다. 핵심만 얘기해보죠. 암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건강 악화. 암은 건강 악화를 시킨다.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건강 악화를 시키는 것 같아요? 퍼지니까? 퍼진다. 막 퍼진다. 좋습니다. 함께 한번 얘기해보죠. 암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아는 순간에 삶의 질이 떨어진다. 아는 순간 두렵다.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암 말만 들어도 두렵다. 예. 그 황성주 생식 만드신 황성주 박사님이 암과 관련한 강의하는 것 중에 아프리카 원주민 여기 암이 이렇게 여기 주렁주렁 달고 이렇게 암이었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누군가 이게 암이고 암이란 이렇게 위험한 거다고 해가지고 급격히 나빠졌다는 거죠. 암 두렵다. 암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죽음에 대한 공포. 죽는다. 이렇게 하면 전 정리해보죠. 암은 안드로메다에서 온 이상한 생명체가 아니고 원래 내 세포였던 게 뭔가의 이유에 의하여 변형된 세포거든요. 그럼 원래 내 세포가 그렇게 무서운 건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기 시작해보면 좀 더 편안해질 수 있을 거예요. 원래 내 세포였는데 뭔가 이유였을까요? 뭔가 이유를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저산소, 저체온, 노폐물 정체. 노폐물 정체를 산성화됐다 또는 만성 염증 상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60조 세포 건강하게 서로 네트워킹이 돼서 나는 간하고 너는 폐하고 서로 돕고 이러던 아무 문제 없이 잘 살던 우리 유기체가 뭔가 산소가 공급이 덜 되고 체온이 떨어지고 이것이 누가 먼저나 이기 애매한데 저는 노폐물 정체가 먼저라고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노폐물이 정체돼 가지고 옆에 세포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없게 고립돼 버리면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요. 노폐물이 밖으로 잘 안 빠져나가고 이런 상황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 세포는 전부 우리는 다세포 생명체잖아요. 옆에 세포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간세포 하나만 갖다 놔가지고 살 수 없고 폐세포 하나만 갖고 살 수 없어요. 근데 그게 협동을 이루면 굉장한 일을 하죠. 단세포 생명체는 좀 미개한 일을 하잖아요. 그저 생명 유지에만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고립되면 산소 공급 안 되면 얘가 세포가 죽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는데 혹시 이렇게 고립된 상태에서도 어떻게 살 수는 없나? 산소 없이 살 수는 없나? 라고 해서 이 환경에 적응한 세포가 암세포입니다. 근데 이렇게 산소가 없을 때에도 살아남는 방식이 우리 인체의 오묘한 신비 속에 여러 가지 경우에서 대비한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상처날 때는 어떻게 해라, 감염될 때는 어떻게 해라, 다 있는데 이게 생명을 일으키는 도서관이라고 합시다. 어느 한 군데 있어요. 이 친구들이
그거를 이렇게 터득해 와서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집 나간 청소년 세포라고 표현해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집에 막 뭐 마음에 안 든다고 에이씨 집 나갔어요. 가지고 어디 가서 뭐 남의 집에 빵도 훔쳐먹고 또 지나가는 애들 이렇게 돈 뜯어내가지고 막 이렇게 했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 그 아이를 봤을 때 우리 기분이 어떠겠습니까? 짜증나고 속상하지만 아이고 왜 그랬냐 이 자식아 정신 좀 차려라 하든지 아니면 그래 너가 뭐가 문제였니 해서 나갈 그 원인을 제거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거나 하는 게 우리의 상식적인 대응 방식이잖아요. 암을 이렇게 대하면 돼요. 좀 엄격하게 혼내기도 하지만 왜 그렇게 삐져가지고 그랬냐? 뭘 우리가 도와주면 되겠냐? 이거를 다스려 주는 게 우리가 치유할 암이라는 대상의 본질입니다. 암은 집 나간 청소년 세포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 나가서 떠돌아다니는 no job, no home이라고 그래요. 집도 없고 특별한 자신의 고유한 전문성도 없는 미숙한 세포. 그럼 중학교 1학년짜리가 뭐 전문성이 있겠어요? 암을 어떻게 대하시면 되냐면 그렇게 대하면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암에 대해 밝혀져 있는 실체예요. 그럼 이렇게 무서울 일이 아니에요. 아우, 이거 참 속상하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 정도의 긴장과 짜증은 있을 수 있지만 뭐 두려워할 만큼은 아니에요. 지금 해외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총 쏴가지고 막 죽이는 이런 전쟁만큼 무섭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게 은근히 어려워요. 가정 내 폭력 이런 거가 은근히 어려워요. 차라리 바깥에서 외적하면 단순하잖아요. 그냥 저기 막 오면 우리는 더 화력세게 우르르 싸우면 되지만 이 가족 내에 있으면 되게 은근히 어려워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은근히 어려울까요? 정서도 좀 살펴야 되고 혼내키기도 하지만 보살피기도 해야 되고 막 이렇잖아요. 또 가족 구성원 중에 그럼 저는 정신 차려서 지가 배고프면 들어올 거야. 그놈 자식 혼내키는 일변도로 치료하겠다고 하면 뭐 아빠 그러면 안 돼요. 걔가 지금 나간 것도 우리 집안에 문제도 좀 있지 않았겠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하고 한 명은 또 강경 일본도에 찬성하고 자꾸 막 가족끼리 싸울 수도 있어요. 그 친구 돌아오게 하는 방법에 대하여. 그래서 암 치유를 할 때는 좀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아주 단순한 것보다는 조금 더 깊게 이런 치유법을 알수록 이게 아주 잘 치유돼요. 온전하게.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암은 원래 내 세포였고 환경이 급급하고 힘들다고 삐져가지고 집 나간 가출한 청소년 세포다. 자, 그런 경우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퍼진다고 그랬잖아요. 노숙을 여기서도 자고 저기서도 자고 누구 아까 돈 뺏어가지고 빵 사먹고 막 가게에서 훔쳐오고 근데 그거를 걔를 혼내킨다고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왜 그랬나에 이 환경을 바꿔주면 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온다는 게 밝혀졌어요. 이미. 여러분 인터넷에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카이스트의 조광영 교수라는 분이 뭐 학회에서 발표도 했고 우리 유명한 TV에 패널로 나와서 한 거 있어요. 유명 연예인들, 아나운서들 나와가지고 정말로 암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돌아옵니까? 돌아온 실험을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집 나간 아이를 잘 다스렸더니 집에 다시 돌아와서 잠시 몇 달 또는 한 1년 학교 과정이 늦었지만 정신을 다시 차려지고 또 집안에서 그 원인을 좀 제거해 주니까 다시 급격하게 이렇게 원래의 자신의 발달의 단계를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암은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을 좀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 안에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저는 이걸 머리, 가슴, 배
우리가 상징적으로 머리에는 생각, 아까 뭐 관념, 이런 것이 있다면 가슴에는 감정이 있죠. 뭐 감성. 배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를 생명이라고도 하고요. 무의식이라고도 하고요. 습관이라고도 하고요. 유전자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머리도 있고 가슴도 있고 배도 있어요. 우리는 생각의 인지 능력 이런 것도 있고 감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생각하고 감정은 좀 다르다는 거 우리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아직 가슴에는 좀 안 하다. 이런 경우 많잖아요. 이거 다르죠. 그 다음에 요 아래는 매우 무의식적인데 우리의 무의식이 있다는 말은 좀 느껴지시나요? 무의식이란 말은 잘 안 느껴진다는 말이긴 하지만 와, 그 사람이 저 시간 동안 저런 대단한 일을 하지?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 능력이 깨어지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내잖아요. 자신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없는 게 아니라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발휘하면 되는 여기가 있어요. 자율신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머리는 선명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여기는 느껴지긴 하지만 선명보다는 좀 모호해요. 그럼 여기는 뭐입니까? 여기 깜깜해요.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는 도대체 뭐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를 보면 첫 번째, 머리로 선명하게 알 수 있는 인식 능력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감정이라는 건 느껴지긴 하나 세밀하게 구분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생각은 이렇게 세밀하게 나눌 수 있어요. 이게 머리카락처럼. 근데 여기는 깜깜하기 때문에 안 느껴지지만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유전자가 안 느껴진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암은 유전자의 표현형이 변형된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유전자까지 치유된다고 하잖아요. 유전자 말만 들어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알기 쉬운 이야기는 습관입니다.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같은 표현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의 약 70%가 나도 모르는 습관에 의하여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머리로 아무리 똑똑한 것 같지만 우리는 습관의 노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이 선명한 의식은 우리 전체 에너지의 7%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호하고 깜깜한 게 93%예요. 그러니까 선명한 이것만 갖고 나 그거 어떻게 해요? 나는 뭐 학력도 이 정도고 나는 뭐 키도 이렇게 잡고 그 일은 나는 못할 것 같아요는 의식에서 결정한 거고요. 내 안에 여기 감정, 감성의 힘, 그 무의식의 힘 이것만 잘 발현된다면 내가 상상하는 내 능력보다 훨씬 크다. 근데 이거를 우선 이해하기 시작하면 아까 말한 이 정도의 지금 상대의 본질을 알고 나의 본질을 우리가 잘 모른다고요. 이것이 전부인 줄 알지만 훨씬 더 깊은 게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선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나는 약하지 않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믿어질 수도 있고 안 믿어질 수도 있겠지만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이 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그랬고 부처님도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내면의 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일깨우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 이완이에요. 이완. 이완하고 긴장하고를 두 개를 비유하면 이완은 넓어진다는 뜻이죠. 이완되면. 긴장은 좁아져요. 이완을 담당하는 게 부교감신경이고요. 긴장을 담당하는 게 교감신경입니다. 위급하고 아까 막 늑대가 나타나고 이럴 때는 교감신경이 필요하니까 우리 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만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까지 계속 이게 남아있는 게 문제인 거죠. 이 균형에서.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될 거는 이완하기 위한 부교감신경이에요. 그리고 이완하면 내 안에 이렇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것이 잘 발현되는 조건과 환경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상대는 집 나간 청소년 세포구나. 애를 따끔하게 혼내기도 하고 잘 감싸주고 돌봐주고 하면 되겠구나.
근데 그 능력을 어떻게 발현하지? 내가 몇 번 말해봤는데 참 안 되던데 내가 말하면 오히려 다른 데로 더 도망가고 더 반발만 하던데 그럼 내 능력을 키워야겠죠. 근데 내 의식의 힘뿐만 아니라 가슴, 배의 능력까지 키우면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완이에요. 자율신경 균형이 안 서고 계속 이거 하면 되나, 이거 하면 되나, 이거 하면 되나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